안녕하세요. 분양정보모아 리포터 김서연 시장입니다. 작년까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장에 많은 돈이 풀렸는데요. 그에 반해 소비심리 악화로 생활 물가는 많이 오르지 않아 이례적인 부동산, 주식, 코인 등 투자 상품의 호황기를 맞았는데요. 리스크 없이 적게는 수백에서 억대까지 당첨 후 바로 매칭해버리는 초피 단타와 1억 이하 아파트 매매 등 새로운 투자법들로 돈을 버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초피 단타는 시행사 가격 책정 후 인근 시세와 분위기가 올라서 가능하던 방법이었고, 1억 이하 아파트 매매는 주택에 관한 규제들이 만들어낸 부분이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다르죠. 물론 해당 사항도 조건이 맞아주면 진행하지만 눌려있던 소비 심리가 살아나 소비자 물가 또한 올라가는 추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속화를 시켜주니 기존의 탄탄한 투자법들에 대한 공부가 필요할 듯 한데요. 그중 부자들의 투자법, 2000년대 많은 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준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서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지역 재건축 재개발 투자 어머님의 뒤를 이어 2대째 운영하고 있는 행당동 부동산 미모의 홍지 소장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우선 재건축 재개발 무엇이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냥 저는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노력을 할게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제 재건축은 아파트 노후화로 인한 정비 사업을 말해요. 거의 대부분 4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은 안전진단을 통해서 재건축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개발은 일반 주거지의 노후 건물이 밀집된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아파트만 재건축인가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좋은 예시로 저희 사무실과 멀지 않은 곳에 은공 재건축 구역이 있거든요. 은공 재건축 구역은 뭐 다세대 건물, 단독, 다가구 등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거 건축물이 모여있는 사업이지만 현재 재건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정비 기반 시설에 있는데요. 타 재개발 지역의 지도와는 다르게 보면 토지가 일정한 간격으로 구획 정리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도로 정비가 잘 되어 있고 이럴 경우 새로 도로를 내야 하는 대지의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용적률을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을 기준으로 이제 재개발이랑 재건축이 나뉘어지기도 해요. 재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지를 임장해 보신다면 달동네라고 흔히들 말하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언덕이 많은 지형이라던가 요즘은 잘 없기는 하지만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지역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의 경우에는 재개발을 합니다.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재개발 지역은 대부분 기반시설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수도관이라던가 전기선이라던가 도시가스관 같은 정부에서 공사해야 될 국가 사업을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자체도 재건축이랑 재개발은 좀 많이 달라요. 아, 그렇군요. 그럼 주요 개념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용어 정리 좀 해주실까요? 조합원이라고 하면 사업지 안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면 대지만 가지고 있다거나 건축물만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이제 둘 다 가지고 있는 분들 모두 조합원의 자격을 주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새마을금고나 농협 같은 조합형 은행들을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 은행들이 이제 처음에 조합을 만들 때 각자 출자금을 모아서 은행 조합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개발도 똑같아요. 조합이란 말이 붙잖아요. 네, 맞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재산들을 재개발에 이제 쓰이게 하겠다 하는 것처럼 자기 부동산 이제 출자를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안에는 뭐 일정한 조건들이 있어요. 뭐 몇 평 이상이라던가 뭐 그런 내용이 있지만 우선 오늘은 가볍게 개념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에게는 새로 지어질 아파트를 원가 수준으로 싸게 분양해 주는데 이것이 조합원 분양이다. 조합원 분양을 하고 남은 아파트는 일반 분양을 하게 된다. 특히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에 비해 10에서 20% 정도 저렴하다. 네.
정비 사업을 진행하면 조합원 분양권과 일반 분양권 두 가지의 분양권을 사고팔 수가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권은 기존에 조합원이라고 설명을 드렸던 그 조합원들에게 주어지는 분양권이고요. 일반 분양권은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난 후에도 자녀 세대가 있을 때 그것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횡단 7구역 재개발 사업지에는 총 세대수가 958세대예요. 이 중에는 임대 세대가 190세대가 있고요. 아직 동호수 추첨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조합원들이 대략 650세대 정도를 가져간다고 했을 때 958세대에서 190세대랑 650세대를 제외하면 118세대 정도가 남거든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나중에 일반 분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직 정확한 세대수는 아니에요. 이거는 동호수 추첨이 다 끝나고 나면은 정확한 세대수가 나올 예정입니다. 감정평가액.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을 객관적인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평가한다. 감정평가액이란 조합원의 기존 부동산을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가격을 객관적인 금액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재개발 조합원이 되면 아파트를 갖게 되죠. 하지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은 다 달라요. 단독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토지만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다세대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부동산들을 각각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 지은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조합원들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 분양가를 적용받게 돼요. 조합원 분양가는 평형마다 가격이 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정해진 금액대가 있어요. 내가 만약 재개발 조합원이고 아파트 33평형을 신청을 했습니다. 33평형의 이제 평균 금액이 7억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33평형을 분양받은 모든 조합원들은 7억에 대한 조합원 분양가를 내야 되겠죠? 하지만 조합원들은 기존의 부동산을 평가받은 감정평가액이 각각 있습니다. 제가 대지 7평에 건물 면적이 15평인 다세대 물건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평가 금액이 2억 5천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 조합원 분양가인 7억에서 2억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억 5천만 원의 금액이 더 필요하게 되겠죠. 여기서 바로 프리미엄의 개념도 가져갈게요. 이게 일반적으로 P라고도 하고 프리미엄이라고도 하는데 대부분 이제 정비 사업은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까지는 프리미엄을 계산하기 위해서 감정가액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절차에 따라 감정가액이 바로 나오는 시점도 있지만 안 나오는 시점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해서 감정가를 매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재개발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만약에 매물의 금액이 8억인 부동산이 나왔다. 근데 감정가액이 2억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현재 프리미엄은 5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8억만 내면 아파트를 새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만약에 중간에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이제 분양권에 매매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더 들어가는 금액 없이 이제 증액된 프리미엄 부분만을 더 내면 이제 살 수가 있어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하지만 내가 만약에 실거주 목적을 두고 있다 할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가가 7억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감정가에 2억 5천을 제외한 나머지 4억 5천만 원을 나중에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내가 8억에 샀다 해도 네. 4억 5천을 더 더한 값이 이제 최종적인 투자 금액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를 생각 안 하시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개발의 마지막 단계까지 생각하시는 분들, 실거주를 목적으로 두시는 분들은 그 8억에 대한 금액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꼭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8억에 매매를 했다. 그럼 그 안에는 내가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프리미엄인 5억 5천의 돈과 감정가액인 2억 5천만 원만 포함된 것이고 이제 조합원 분양가에 남은 금액 7억에서 감정가액 2억 5천을 제외한 4억 5천까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투자금이 12억 5천이 들어간다고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그래서 개발 단계 거의 막바지인 재개발을 투자를 하시려면 꼭 조합원 분양가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계산을 통해서 내 돈이 추가적으로 얼마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작은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네. 재건축과 재개발의 사업성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재개발과 재건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사업 자체가 영리 사업이냐, 비영리 사업이냐 이게 크거든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면 사업성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재개발은 비영리 사업이에요. 조합원들의 이익을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열악한 환경을 이제 개선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 도로 정비 사업이라던가 수도, 도시가스, 전기선 매립 등 이제 개선 사업을 하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저희 행당 7구역 같은 경우는 워낙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진짜 주차 아니었거든요. 저녁만 되면. 그런 것들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해줘야 할 것들을 조합이 대신해서 하다 보니 세금이 없어요. 다만 이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죠. 재개발은 세금이 없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세금이라는 게 이제 개인의 세금이 아니고 조합이 설립이 된다는 거는 어쨌든 비영리긴 하지만 법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인세라던가 이런 조합이 내야 될 세금들이 이제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이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있다는 거, 아예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반대로 재건축은 영리 사업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은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조합은 세금 면제 혜택이 없어요. 그냥 모든 이익에 대해서 세금은 내야 돼요. 근데 이제 재건축도 과거에 비해 수익성을 기대하기가 좀 어렵게 됐어요. 이제 전 정부에서 시행한 초과이익 환수 제도 때문인데요.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세금이 없는 대신에 이제 거의 이건 기본적으로 초과이익 환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개발은 이미 하고 있던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재건축은 아예 이런 거 없이 조합원들이 모든 이익을 가져갔었는데 너네도 어느 정도는 이익을 환수해라 이렇게 제도를 새로 시행하면서 이제 많이 사업성이 떨어지긴 했죠. 그렇죠. 바로 전 정부에서는 사실 재건축 진행이 안 됐었죠. 네. 그래서 바로 이 제도 때문에 어느 사업이 더 많은 수익성을 안겨다 줄 수 있다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꼭 임장을 통해서 이 지역이 앞으로 개발이 되면 얼마나 나아질 것인가, 미래 가치에 대해서 조금 보는 눈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공부가 필요하네요. 네,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제가 이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은 임장이 가장 중요하다. 네, 그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임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가서 이제 보다 보면 많이 노후화된 거는 눈에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할 정도의 이제 열악한 환경이면은 무조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유익한 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동구와 청량리 재건축, 재개발 전문가이신 홍지 소장님과 1,500명의 회원 그리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카카오톡 방에서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시니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카카오톡 방 입장 부탁드려요.